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세계 5번째로 길다는 보령 해저터널이 11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내일 시원하게 개통합니다. 그동안 보령과 태안 안면도 사이가 육로로 1시간 반이 걸리던 것이 바닷길이 열리며 10분으로 줄게 됐는데요. 서해안 관광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개통식 현장 강진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양방향 커다란 터널 입구가 드러납니다. 대천과 원산도 사이 바닷길을 여는 2개의 문이 열린 겁니다. 둘, 셋! 지난 2010년 12월 착공한 이후 4,000일, 11년 만에 보령 해저터널이 완공됐습니다. 대천에서 원산도까지는 해저터널로 지나고 이어 안면도는 지난해 개통한 해상교량을 통해 가는 건데 육로로 돌고 돌아 1시간 반이 걸리던 길이 단 10분으로 줄게 됐습니다. 특히 보령 해저터널은 6.9km로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도 차량이 다니는 해저터널로는 5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우리 충남도민들에게는 아마 정말 이제 서해안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의 완성은 서해안, 더 나아가 국가의 관광지도를 새로 쓴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이 있는 국도 77호선은 당초 개성에서 부산까지 계획된 것으로 현재 파주를 출발해 태안과 보령 등 서해안을 지난 뒤 목포와 부산으로 남해를 질주합니다. 단절됐던 충남 서해 구간이 뚫리면서 전국 관광객이 몰리게 돼 가로림만과 원산도 등 잠재력은 컸지만 교통 여건이 불리했던 충남의 해양 관광에 큰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향후 있는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통해서 우리 서해안권의 관광 산업 도로가 완성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는 국도 77호선 개통을 계기로 내년 보령 머드 박람회와 섬 국제 비엔날레 등을 개최해 2025년 관광객 4천만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 양방향에서 차량 소통이 시작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전 드림타운 건립기공식장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감리단장이 자신의 손가락을 흉기로 자해하는 소동을 벌인 겁니다. 현장에 있던 대전시 관계자와 주민들, 또 유튜브 생중계를 보던 시민들까지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와 경찰은 진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대전 드림타운인 신탄진 다가온 기공식. 감리단장 54살 최모 씨가 사업 개요를 설명하다 자신의 신념을 약속한다며 미리 준비해둔 작두로 왼손 3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절단합니다. 제 신념의 약속으로 이 행위를 한번 각오를 하고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장과 대전도시공사 사장, 국회의원 등 참석자는 물론 이를 지켜본 주민 70여 명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광경은 대전시 공식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 사건 직후 최 씨는 공사 과정에서 원칙과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자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당장 비리가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설에 계속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칙과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지 안 되는 게 있어서. 사업 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관련 직원을 상대로 감리사와의 갈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주 정도 착공을 연기하고 사건이 진상이 파악되고 사태가 진정된 후에 공사를 속개할 예정입니다. 또 대덕구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지역 공식 행사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사건에 대한 대전시의 해명과 함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 신탄진이 다가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그리고 단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좀 촉구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입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검사인 것처럼 접근한 보이스 피싱범에 속아 2억 원을 뜯길 뻔한 시민이 경찰과 은행의 공조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지난 1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은행에서
한 남성이 불안에 떨며 2억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 출동한 지구대에 의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검사를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됐다며 무혐의 입증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돈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고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을 위한 악성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어제 대전과 세종, 충남에 코로나 환자를 위한 치료할 병상이 없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결국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병상만 문제일까요? 의료 인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당국은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을 도입하는 등 특별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안팎으로 쏟아지면서 대전에서 위중한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집니다. 25개밖에 없는 중증 병상이 가득 찼기 때문인데 충남도도 38개 중증 병상 가운데 36개가 차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방역 당국은 시도별로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대전은 중증 병상 3개와 준중증 23개 등 모두 59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건양대 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에 지시했습니다. 또 충남도도 준중증 병상 25개를, 세종은 5개를 추가 확보하라고 행정명령 내려 이달 안에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상이 추가 확보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여전히 불안합니다. 게다가 장기화된 코로나 시국에 의료 인력들은 이미 지친 상황. 병상은 추가로 확보됐지만 의료 인력을 확보할 길이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채용 공고를 계속 내고 있고 그리고 중수본에도 파견 의료 인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를 감안해 방역 당국은 앞으로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8세 이상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6개월이 경과되신 분들은 그동안 백신 패스로 이용했던 유흥시설이나 목욕장, 실내 체육시설, 그리고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시설 등을 반드시 접종을 해야만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대전시 남문광장 검사소에서는 전국 최초로 4시간이면 접수해서 진단검사 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검체를 채취해 광주나 오송 등 타 지역으로 보내야 했다면 이제는 한 장소에서 채취부터 분석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을 맞아 한밭운동장과 시청 남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로 단축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동양에서 가장 긴 600m 길이의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개통식이 오늘 김부겸 총리와 양승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개통식에서 황명선 논산시장은 380억 원 규모의 탑정호 웰니스파크 조성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국내 최고의 복합체류형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탑정호 출렁다리는 지난 7월 임시 개통 이후 하루 평균 3,000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밤에는 2만여 개의 LED 등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미디어 파사드와 워터 스크린을 이용한 음악 분수 레이저 쇼가 펼쳐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국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충청 지역은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5mm가량 더 내리겠으며 공주와 예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1cm 내외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4도, 대전 영하 1도, 보령 0도 등 영하 4도에서 0도 분포로 오늘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영하권의 날씨에 비 또는 눈까지 내리며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며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졌지만 더욱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위해 요즘 소규모 점포와 기업들의 정기 기부가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내일부터는 올겨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랑 나눔이 시작됩니다. 이선아 기자입니다.
싱싱한 먹거리가 풍성한 서산 동부시장. 하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손님은 줄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더 힘든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24개 점포가 뜻을 모아 점포당 매월 3만 원 이상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즉 사랑의 열매에 정기 기부하는 착한 가게에 가입한 겁니다. 동부시장이 코로나가 오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십시일반하자. 조그만 돈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쓰자. 천안 병천 순대거리와 예산 광시한우 거리의 각 16개 점포, 대천항 수상시장 14개 점포 등이 착한 가게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착한 가게는 지난 2019년 1247곳에서 올해 11월 말 현재 1482곳으로 증가했고 5인 이상 참여하는 착한 일터는 130곳으로 가정 단위로 정리해 기부를 하는 착한 가정도 262곳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경기 침체를 반영하듯 가입은 늘지만 모금액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시적 고액 기부도 좋지만 소액이지만 정기적 기부는 나눔 문화를 더 멀리 확산시킨다는 의미가 큽니다. 정기적이고 소액 다수라도 풀뿌리 모금을 이렇게 확대를 해야지 안정적이고 현실적이면서 모금 재원을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소액 다수 모금이 증가가 돼야지 나눔 문화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내일부터 일제히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함께 희망 2002 나눔 캠페인이 시작돼 1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캠페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이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킬로와트당 0.3원이 부과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수력이나 원자력처럼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늘부터 4일간 법안 심사에 나서는데 화력발전은 지역의 피해는 크지만 킬로와트당 2원인 수력발전이나 1원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세율이 낮아서 인상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시멘트의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과 함께 처리되면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이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29일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였던 2018년에 1,052억 달러를 넘어섰고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수도 1,834개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는 화장품이 10월 말까지 43.9억 달러로 2010년 동기 대비 1,278% 성장했고 반도체 제조 장비가 33억 달러, 의약품이 28.2억 달러로 2010년 동기 대비 각각 276, 318% 증가했습니다. 옛 예산군청터의 도시재생 유지 사업으로 건립된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행복주택은 146억 원을 들여 대지 4,900여 제곱미터에 전용 면적 21에서 44제곱미터 150가구 규모로 설치됐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합니다. 예산군은 행복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활력이 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피선고권이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서산-태안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조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어촌계 회의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이며 대전고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탄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2,800가구가 쿠폰을 지원받게 됩니다.